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원 선생입니다. 허니쌤입니다. 자, 139번 인종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입니다. 김민영, 영국에 있는 워릭대 수학과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인종, 우리가 알고 있는 인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완전 하얗고 완전 황인종이고 완전 흑인이고 보면 그 사이에도 다양한 것이 더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흔히 인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색깔도 딱 우리가 여러 가지 하얀색도 색깔이 완전 하얀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검은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인종을 나누는 것에, 인종을 나누고 구별하는 것은, 나누고 구별하는 문제가 우리가 인종 간의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인종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인종이 이기 전에 우리는 그냥 하나에 어울려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인종을 나누는 것이 학문적으로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가 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것이 맞다면, 그런 가치가 맞다면, 이런 인종 간의 차별을 통해서 차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폭력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이 언어학자들은 인종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민영 교수님이 쓴 글을 통해서 인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순수한 백인의 비율은 매우 작다. 유럽에서도 스페인,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러시아인, 및 스웨덴인은 일반적으로 거무스름한 색이다. 독일인도 대체로 거무스름한데 그중 작센종만이 영국인과 함께 지구상에서 백인의 주류를 이룬다. 미국의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1751년에 쓴 에세이 인류의 증가, 국가, 이민 등에 관한 고찰이 나오는 대목이다. 처음에 글을 유명한 사상가의 글을 인용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백인, 우리가 백인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보면은 다 서양 사람들은 다 백인인 줄만 알잖아. 그렇죠? 동양 사람들은 다 황인종인 줄만 알고. 그런데 서양 사람 중에서도 완전히 백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순수한 백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매우 작다라는 것이죠. 쌤도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네. 자, 내가 2007년 영국으로 이사 오면서 인종에 대한 의식이 미국에서 살 때와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의식이길래 달라졌을까요? 그 당시 아직 어렸던 아이들과 런던 시내 공원에서 놀면서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면 미국에서 흔하던 흑인, 백인, 황인, 식의 분류법,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법이죠. 잘 들어맞지 않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흑인, 황인, 백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만 보였던 거지. 그런데 영국에서 오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또 뭐지? 시대적 특징들의 연속적인 분포가 몸으로 느껴진 것이다. 연속적인 분포니까 딱 세 부류, 즉 백인, 황인, 흑인 딱 세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연속적으로 많은 다양한 색깔들이 있다라는 거지. 피부색 같으면 백인과 흑인이라고 할 만한 극단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었다. 추정하기로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가 꽤 고르게 섞여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러분. 지중해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제 유럽에 있고,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가 있고, 여기에 북아프리카가 있고, 여기에 우리 흔히 중동이라고 하는 서남아시아가 있는 거지. 요 지중해 문명권 있던 거야.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하나의 사람들을, 생태계를, 환경을, 문화계를 만들었겠지. 그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때문 것 같다. 런던에는 백인, 흑인, 동양인도 많지만 중동인, 남아시아인, 유럽에서도 중부, 지중해, 발칸반도, 그리고 구소련의 영역, 방방곡곡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어우, 인종이 엄청 많네요, 영국은. 자, 20세기 이후로 과학자들은 생물의 분류를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 생물의 분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생물이니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잖아. 유전적 요소들을 고려한 유전자형에 의한 분류와 생물체의 발생과 성장 과정에 나타나는 외부 특징들을 이용한 표현형적 분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생물의 표현형이다. 그렇지. 겉모양이 어떠냐, 키가 얼마나 크냐, 혹은 작물로 보면은 색깔이 어떻느냐, 어떤 형태를 가졌냐에 따라서 이게 같은 종이다 아니다. 호박같이 생겨야 호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본다. 생물학적 분류를 따르면 인간은 다 같은 종이지만, 그렇지, 유전자형은 다 같은 종이지만 어느 관점에서든 그 안에 인종이라는 구분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는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구분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냐, 그 과연 의미가, 인종을 나누는 것이 과연 의미 있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자, 영어에서 race, 인종이라는 뜻이지. 단어는 16세기께부터 다소 불분명하게 사용되다가 17, 19세기에 대영 제국이, 영국이 전 세계를 다 이제 막 식민지화하고 막 경영하고 막 그랬잖아. 그거를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거야. 확장하면서 일종의 생물학적 개념으로 차차 자리 잡았다고 한다. 그때쯤 미주 원주민이나 미국에 있는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이지, 아프리카인과 유럽인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보통 우생학적인 거야, 우생학.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더 우월한 종이 있고 열등한 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월한 종이 열등한 종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물도 세계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생하게 이제 어떤 인종을 차별하고 어떤 이민족을 점령하는데 아주 학문적인 뒷받침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개념은 정치적 판도와 사회적 편견의 영향 속에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지, 정치적으로 더 식민지를 더 경영해야 되니까 사실 편견이다. 이게 부정적인 거지, 굉장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특정한 모집단이 백인으로 분류되기도 한 몇몇, 되기도 안 되기도 한 사례들이 몇몇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을 우월하게 보고 그렇지 않은 인종들을 좀 열등하게 본 거라는 거지. 프랭클린 역시 유럽인 중에서도 독일인처럼 열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백인화 서열에서 제어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까 이제 프랭클린은 작센인들만 이제 백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백인 중에 좀 꼬무스름하다고 했던 맨 1문단에서 봤던 그 글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그것이 다 정말로 인종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편견, 쟤 빼고 싶어, 그러니까 빼는 거야. 쟤 좀 점령하고 싶어, 그러니까 열등하다고 빼는 거야. 좀 우월하지 않은 열등한 인종이라고 분류해버리는 거야. 누가? 당시에 지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서양에 있는 서구의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판도,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거지. 인종을 구분하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에 누구나 다 수긍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세력의 입에 맞게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대로 잘라버리는 거지. 문제이지, 이거는. 그지? 자, 5문단. 인종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가 물을 때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질문의 정확한 해석이다. 표현형이든 유전자형이든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종 차이로 오해하는 일을 본전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백인, 흑인, 황인 다 구분할 수 있지. 근데 그것이 인종이 차이가 있는 거냐, 우월하냐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당연하지. 가령 한국, 영국인은 상당히 다르다. 당연하지.
관찰을 인종의 분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엄밀히 따진 인종은 통계적 군집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이다. 그렇지. 어떤 가장 많은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는 거잖아. 달리 이야기하면 다양한 인류의 집합을 다 모았을 때 이런저런 부분 집합 다 뽑아놓고 얘랑 비슷한 게 좀 많은데 얘 같이 묶을까? 아니야, 얘랑 같이 더 묶자. 이렇게 수많은 부분 집합들의 교집합들을 모으는 거잖아. 그렇대. 그런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존재하는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다 키가 크다, 아니면 색깔이 코가 크다. 야, 한국 사람 중에 코 큰 사람이 있잖아. 어떡할 거야? 한국 사람 중에 색깔이 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저기 완전 하얗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동양인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런 것들에 집합을 다 모을 수 있고 경계를 그을 수 있을까? 쉽지 않겠지. 서울을 강남 강북으로 나눴어. 그러면 자연 경계지. 한강 북쪽, 한강 남쪽이니까. 그분이 서울과 경기도는 서로 다른 지역이면서도 둘 사이의 경계는 역사, 편의와 임의성의 복합적인 효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강남, 강북은 자연 경계를 해서 나눈다 쳐. 근데 서울, 경기도는 어떻게 나눠? 언제까지가 서울이고 경기도였어? 원래 경기도였다가 서울을 편입됐잖아. 이런 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눈 거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강북과 강남의 구분도, 강원도를 포함한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는 물론 의미가 사라진다. 인종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여기 별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인간의 형태에 관한 측정 가능한 데이터. 그렇지. 형태니까 표현형일 거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형태에 관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오류가 있어서 안 되겠지. 모아놓고 몇 개의 집합들을 이루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자, 인간 DNA의 구성 요소들을 완전히 나열하는 인간 개놈 프로젝트. 1990년에 시작해서 2003년 종결되었다. 다 개발했어. 그러지. 완전히 나열했어. 이후로 유전자형 관점에서 여러 인간들의 데이터 기반 비교 가능해졌다. 그렇지. 다 했으니까. 인구 유전학을 기반으로 따져본 인종의 존재 여부는 일단 토론으로 이어져서 지금 현재로는 인종이 없다.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인종들, 우리가 흔히 겉으로 보이는 백인, 황인, 흑인들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게 유전학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인종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과학계의 의견이 모아지는 경향이다. 즉 여러 유전 인자나 측정 가능한 외부 특징의 분포는 군집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큰 인류 덩어리를 이룬다. 그냥 인류 덩어리야. 물론 인종의 유의미함을 강력하게 주장한 학자들도 아직 있어. 그러나 그들 역시 유럽만 포함하는 테두리를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정해서 통계적으로 백인이라고 할 때에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중동인, 북인도인, 그러니까 이게 인도 있잖아. 인도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인도 땅덩이 워낙 크거든. 북쪽 사람들은 유럽인처럼 키가 크고 훤칠하게 잘생겼어. 색깔도 이거 막 그래. 이게 옛날에 아리아인들이 넘어왔거든. 아리아인인가? 그쪽으로 넘어왔거든. 이게 유럽 사람들이, 유럽이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왔을 때 인도까지 막 왔거든. 그래서 아까 그림 보면 여기 지중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유럽, 여기에 북아프리카, 여기에 중동, 여기에 유라시아, 여기 러시아 있고 헝가리 있고 막 그런데 동유럽 있고 막 중부 유럽 있고 막 그래. 그럴 때 여기서 이 지중해를 근거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서로 섞였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유럽의 원정화성 인도도 땅덩이가 크니까 남부 유럽은 아니어도 북부 유럽 정도는 유럽에 유전학적으로 유럽인들의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전학적으로 인종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결론인 거지. 자, 질문단. 이민과 관련된 이슈가 자주 거론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피가 묽어진다. 어휴, 뭐해. 저도 들어오면 우리나라 피가 묽어져. 이렇게 이 이슈라는 말은 보통 이제 편견이고 혐오겠지. 좀 이제 차별하고.
세상에서 인종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사실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면 거치쌤이 얘기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이스라엘은 유대, 팔레스타인은 아랍. 그러니까 그 글에서도 그랬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형제라는 거 아니야. 먼 위로 올라가면 복잡한 배경에도 한쪽은 일종의 유럽 정신을 강하다는 사실 중에 적용한다. 이쪽이겠지. 유대인이니까. 아슈케타진가? 뭔가 글 쓰잖아. 그치? 문명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중해 주위의 문화권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나누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서로 교류가 있으니까. 인종의 구분은 그보다도 더 모호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종의 구분은 더 정확하지 않으니 인종을 기반으로 차별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것, 하는 것으로 우리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대화하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